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 내용 중에서 요거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집중을 잘 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요게 지금 어느 단원에 나왔냐? 함수라는 단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라는 건 뭐냐? 함수를 기준으로 내부에 있는 거, 함수 내부에 있는 거, 함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전역 변수는 뭐냐? 함수를 기준으로 외부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걸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 내부에 있는 거, 함수 외부에 있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변수라는 건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변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변수는 이렇게 생긴 꼴을 얘기합니다. 변수명, 그리고 등호가 있고 저장할 값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것들이 우리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함수 내부에 있다. 그러면 지역 변수. 이렇게 생긴 게 함수 외부에 있다. 하면 전역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별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부터 등장을 하네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저장하고 싶은 10이라고 적혀 있고 왼쪽에는 변수명 a라고 적혀 있네요. 요걸 바로 변수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함수 밖에 있죠. 함수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b는 어떨까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함수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가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요 때는 보세요. 여기 df라고 하는 부분이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 정의하는 부분. 자, 함수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띄어쓰기를 한 것들은 다 함수 내부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로 들어간 요 c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가 될 거예요. 함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자, 전역과 지역 변수가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구별하는 법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굳이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구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전역과 지역의 생명이 서로 생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역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역 변수인 C는 이 지역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나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메모리를 통해서 한번 메모리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메모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고층 빌딩처럼 생긴 게 바로 우리 메모리라고 했어요. 자,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줄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 것들을 한번 언급해주고
다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프로그램은 항상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실행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거북이 프로그램을 t.forward 하면 바로 앞으로 이동을 하고 t.left 하면 바로 left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실행이 되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실행이 되는데 이때 df라는 건 이렇게 함수 정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너뛰게 됩니다. 아까도 요 df를 함수를 선언해서 우리가 거북이를 이동했을 때 보았듯이 t.이 안에 t.forward 100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서 거북이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줄을 실행하려고 해도 요거는 무시한 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df는 무시하고 뒤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줄은 요 곱하기겠죠. 이제야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에 들어가면 곱하기라는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여기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2개 실행하고 끝나게 되고요. 더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가 될 텐데 더하기는 다시 여기 가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 라는 걸 잘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포인트 프로그램은 한 줄씩 실행이 된다. 그리고 df라고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건너뛴다. 실제로 함수가 호출되면 그 함수 정의된 부분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한 줄 한 줄씩 실행한다. 요 3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메모리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고충 빌딩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a라는 변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에 임의의 공간에 10이 들어가고 값이 그것을 a가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줄 b를 실행하면 20이라는 값이 임의의 메모리에 들어가고 b가 거기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b라는 변수를 찾아가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 20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a라는 건 a라는 변수 명을 찾아서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2개를 더해 가지고 실제로 3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즉 A, B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A, B를 확인해서 값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했더니 df 건너뛴다고 했어요. 그래서 쭉 건너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실행이 될 거예요. 곱하기를 실행하면 아까 곱하기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실행이 될 텐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 변수 C가 실행이 될 텐데요. 일단 실행이 되기 전에 앞서서 함수가 실행이 되면 함수의 영역이 이렇게 잡힙니다. 함수의 영역이 잡히고 그리고 이 안에 명령어들이 이 함수 영역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은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A 곱하기 B니까 A 찾아가고 10, B 찾아가고 20. 그래서 이 2개를 곱한 값 200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C가 요 부분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어 print C를 하게 되면 여기 C라는 변수를 찾아가서 C에 저장되어 있는 2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즉 우리는 메모리에 C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명령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함수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이 명령어들은 더 이상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가 종료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메모리 상에서 함수가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컴퓨터에서는 메모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떠한 값들이 저장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은 다 실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엄청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렇게 함수가 종료돼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바로바로 삭제가 될 거예요. 메모리 상에서. 그래서 함수가 종료가 됐다는 건 이 메모리 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함수의 명령들이 다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됐다는 건 이렇게 메모리 상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더하기를 할 텐데 더하기 함수 찾아간다고 했어요. 더하기 함수 찾아가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자, A를 찾아가 볼게요. A. 전역 변수인 A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C예요. 다른 지역이죠. 여기 곱하기라는 지역 말고 더하기라는 지역인데 더하기라는 지역에서는 이 C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곱하기에서 존재하던 C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C를 어디서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C 때문에 오류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컴퓨터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역 변수의 생명력이 어디까지인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역 변수는 어느 공간에서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 내부는 바뀌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요 함수 내부의 지역으로 들어갔던 요 변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 눌러주시고 아나콘다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뜰 텐데 자, 요거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이썬 입력을 해주시고요. A는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메모리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는 A라고 이 변수명을 입력해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A 입력을 하면 이렇게 10이 뜨는 건 메모리에 1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B 한번 볼게요. B 20 이렇게 넣으면 B를 딱 넣어주면 이렇게 20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C라는 거 아직 정의하지 않은 C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C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Name C is not defined. 즉 C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즉 메모리에서 내가 C를 찾아봤는데 C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오류를 내보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C를 지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definition 곱하기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df 곱하기 그리고 이렇게 항상 탭을 눌러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c 콜 a 곱하기 b 탭 프린트 c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C라는 걸 변수 선언을 했죠. 자,
선언을 했으니까 C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뜨는지. 자, 똑같이 name C is not defined 이렇게 뜨게 돼요. 그 말인즉슨 함수를 정의만 했지 실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C를 아직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함수를 정의하는 건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실행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건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곱하기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200이라는 값이 뜨게 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즉 C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 그 변수가 메모리 상에 있어서 그 값을 가져다가 출력을 했다는 거예요. 즉 함수가 실행하는 동안에 변수 C가 만들어져서 출력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C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명히 함수 안에서 실행이 됐는데 C를 입력해 보면 이렇게 C가 존재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저기 안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함수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C를 선언했어도 이렇게 C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항상 예외는 존재하죠, 여러분들.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데 그 예외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똑같이 선언을 하는데 곱하기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거예요. 글로벌 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역 변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C는 더 이상 함수가 종료되는과 동시에 사라지지가 않고 전역 변수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글로벌 C 하고 C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A 곱하기 B 요거 넣어주고 프린트 C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지금 C를 입력하면 당연히 없겠죠. 함수를 정의만 했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C는 이렇게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하고 실행을 시키면 200이라는 값은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C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는 함수가 종료된과 동시에 지역 변수 C는 사라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역 변수 C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C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200이라는 값이 뜨는 걸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지금 다른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개념인 함수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다양한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교과서 139쪽에서 141쪽에 각각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실습하면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항상 질문은 열려 있으니까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